손톱을 한번 보세요. 세로줄이 선명하게 보이시나요? 손톱 끝이 갈라지거나 잘 부러지시나요? 이게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닙니다. 여러분, 몸속에서 근육이 녹아내리고 있다는 경고 신호예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이 8년간 추적한 결과가 있습니다. 손톱 변화와 근감소증 사이에 뚜렷한 상관관계가 있었어요. 10명 중 7명이 이 신호를 무시했고 3년 안에 근육량이 급격히 줄었습니다.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근육을 지키려고 열심히 하시는 그 노력이 오히려 근육을 녹이고 있을 수 있어요. 헬스장도 다니시고 단백질도 챙겨 드시잖아요. 그런데 왜 근육이 안 붙을까요? 오늘 그 진짜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크게 3가지입니다. 먼저 우리 몸속에서 근육을 조용히 녹이는 3가지 원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반드시 피해야 할 음식 5가지를 말씀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근육을 살리는 핵심 영양소 5가지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것만 지키시면 됩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근육을 조용히 녹이는 첫 번째 원인은 여러분이 전혀 예상 못하신 곳에 있습니다. 바로 장이에요. 장이 왜 근육이랑 상관이 있냐고요? 저도 처음에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진료실에서 20년 넘게 환자를 봐왔는데 이건 최근 몇 년 사이에 밝혀진 사실이에요. 세브란스 병원 소화기내과 이정민 과장님이 25년간 연구하신 결과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과 근육 사이에는 직통 전화선 같은 연결고리가 있어요. 의학 용어로 장근육축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씀드릴게요. 장 상태가 곧 근육 상태입니다. 장이 망가져 있으면 아무리 좋은 단백질을 드셔도 소용이 없어요. 증거가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실험을 했어요. 장내 미생물이 없는 쥐와 정상 쥐를 똑같이 먹이고 똑같이 움직이게 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미생물이 없는 쥐는 근육도 적고 힘도 약했습니다. 똑같이 먹고 똑같이 움직였는데도요.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정상쥐의 장 미생물을 옮겨줬더니 근육이 돌아왔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 몸의 근육은 장이 결정한다는 거예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죠? 소화가 잘 안 되고 배가 더부룩한 날이 많으세요? 아니면 변비나 설사가 자주 반복되시나요? 이 2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되시면 지금 여러분의 장이 보내는 위험 신호입니다. 건강한 장은 벽이 단단합니다. 점액층, 세포층, 면역층이 겹겹이 쌓여서 나쁜 것들이 혈액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줘요. 튼튼한 성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장내 미생물 균형이 깨지면 이 성벽에 구멍이 뚫려요. 의학에서는 장누수라고 부릅니다. 장에서 무언가가 새어나온다는 뜻이에요. 이 구멍으로 박테리아 독소가 혈액 속으로 스며듭니다. 독소가 온몸에서 돌아다니면서 염증을 일으키고 그 염증이 근육을 직접 공격해요. 실제로 근감소증 환자들의 장을 검사해봤더니 유익한 균은 확 줄어 있었고 해로운 균은 크게 늘어나 있었습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장이 무너지니까 근육도 무너진 겁니다. 여기서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장이 안 좋으면 영양소 흡수가 안 돼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드셔도 몸이 못 받아들여요. 그동안 열심히 하셨는데 효과가 없었다면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장이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거예요. 2번째 원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더 무서워요. 만성 염증입니다. 저는 어디 아픈 데가 없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그게 바로 함정이에요. 제가 말하는 건
다쳐서 빨갛게 붓고 아픈 그런 염증이 아닙니다. 저등급 만성염증이라는 게 따로 있어요. 증상이 없습니다. 아프지도 않아요. 그런데 몸속에서 조용히 수년간 진행돼요. 마치 집 안 벽 속에서 곰팡이가 퍼지는 것과 같습니다. 겉에서는 안 보여요. 냄새도 안 나요. 그런데 어느 날 벽을 뜯어보면 안쪽이 다 썩어 있는 거예요. 질병관리청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50대 이상 성인 가운데 상당수가 이 만성염증 상태를 안고 살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수면 부족, 배달 음식, 술. 우리 세대가 겪는 일상 자체가 염증을 키우고 있어요. 만성염증이 있으면 우리 몸에서 근육을 공격하는 물질들이 계속 나옵니다. 이 물질들이 하는 일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새 근육이 만들어지는 걸 막아요. 다른 하나는 이미 있는 근육을 녹여버려요. 동시에요. 여기서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동화 저항성이라는 게 생겨요. 이건 쉽게 말하면 근육이 파업한 상태예요. 운동을 해도 단백질을 먹어도 근육이 반응을 안 해요. 나 안 커 라고 거부하는 겁니다. 혹시 이런 적 있으세요? 헬스장 꾸준히 다니시고 닭가슴살도 챙겨 드시는데 몸은 그대로예요. 거울을 봐도 달라진 게 없어요. 그렇다면 동화 저항성을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만성염증 때문에 몸이 파업 중인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와 두 번째 원인은 따로 노는 게 아닙니다. 서로 연결돼 있어요. 장이 새면 독소가 들어오고 독소는 염증을 일으키고 염증은 장벽을 더 망가뜨리고 그러면 독소가 더 들어오고 악순환이 끊이지 않아요. 이 악순환 속에서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도 근육은 안 붙습니다. 세 번째 원인을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여쭤볼게요. 혹시 아침에 일어나실 때 몸이 굳어 있는 느낌 드시나요? 어깨나 허리가 뻣뻣하고 움직이기 힘드시죠? 아니면 운동을 하고 나면 며칠 동안 여기저기 쑤시나요? 이 증상들이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세 번째 원인은 근막이에요. 많은 분들이 근육만 생각하시는데 근막이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근막은 근육을 감싸고 있는 얇은 막이에요. 온몸에 거미줄처럼 퍼져 있습니다. 근육을 감싸주고 장기를 지지해주고 혈관과 신경이 다닐 길을 만들어줘요. 생각해보세요. 아무리 좋은 자동차 엔진이 있어도 타이어가 펑크나 있으면 달릴 수 없잖아요. 근막이 바로 그 타이어 같은 존재예요. 근육이 아무리 튼튼해도 근막이 굳어 있으면 힘을 제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건강한 근막은 약 70에서 75%가 수분이에요. 촉촉하고 미끄러워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만성염저증이 있거나 물을 잘 안 드시거나 움직임이 부족하면 근막이 뻣뻣해지고 서로 들러붙어 버려요. 이걸 유착이라고 합니다. 아까 만성염증이 근육을 공격한다고 했죠? 근막도 마찬가지예요. 염증 환경에서는 근막을 두껍고 딱딱하게 만드는 물질이 증가해요. 정상적인 세포가 비정상 세포로 바뀌면서 콜라겐을 과도하게 만들어내요. 근막층 사이에서 윤활제 역할을 하는 히알루론산도 손상돼요. 미끄럽게 움직여야 할 조직이 끈끈하게 붙어버립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근육이 안 붙는 진짜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장 건강이 무너져서 영양소 흡수가 안 돼요. 둘째, 만성염증이 근육을 직접 공격하고 파업 상태를 만들어요. 셋째, 근막이 굳어서 근육이 제 기능을 못해요. 이 세 가지가 해결 안 되면 아무리 헬스장에 다녀도 아무리 단백질을 드셔도 헛수고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행히 방법이 있습니다. 놀라운 건 이 세 가지 문제가 전부 먹는 것 하나로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63세 전직 공무원 이오오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3년간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동네 헬스장을 다니셨어요. 트레이너한테 배운 대로 열심히 하셨고 인터넷에서 본 대로 단백질 보충제도 비싼 걸로 드셨습니다. 정말 성실한 분이셨어요. 그런데 결과는요? 근육이 거의 안 늘었습니다. 오히려 어깨랑 허리가 점점 더 뻣뻣해지셨어요. 아침마다 몸이 굳어서 일어나기가 힘들고 운동을 하면 며칠간 온몸이 쑤셨어요. 3년이나 했는데 왜 이러냐며 정말 답답해 하셨습니다. 식습관을 여쭤봤어요. 아침은 걸으시고 점심은 바깥에서 빠르게 해결하시고 저녁은 허식이 잦으셨어요. 일주일에 2-3번은 술자리가 있었고 안주는 주로 튀김이나 고기였습니다. 바쁘시니까 편의점 음식이나 배달 음식도 자주 드셨고요. 운동은 열심히 하시는데 드시는 건 장을 망가뜨리고 염증을 일으키는 것들 투성이었어요.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운동을 해도 몸이 못 받아요. 먹는 것부터 바꿔보시죠. 완벽하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할 수 있는 만큼만 해보시라고요. 회식을 끊으실 수는 없으니 술량을 반으로 줄이시고 안주는 생선이나 채소 위주로 고르시라고 했어요. 아침에는 요거트 하나라도 챙기시고 점심은 국물 있는 한식으로 바꿔보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2달 뒤에 다시 오셨는데 표정이 완전히 달랐어요. 소화가 편해졌고 점심 먹고 더부룩한 게 사라졌대요. 운동 후 회복도 빨라졌습니다. 내전에는 며칠 동안 뻣뻣했는데 이제는 다음 날이면 괜찮대요. 아침에 몸이 굳어있던 것도 훨씬 나아졌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근육이 드디어 붙기 시작했다고 하셨어요. 3년 동안 안 되던 게 식습관 바꾸고 2달 만에 됐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장이 좋아지니까 영양소 흡수가 됐고 염증이 줄어드니까 몸이 반응하기 시작했고 근막에 필요한 영양소가 들어가니까 유연성이 회복된 거예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년 동안 헛수고했나 싶었는데 이제야 몸이 말을 듣는 것 같다고요. 자, 이제부터가 가장 중요합니다. 먼저 근육을 녹이는 음식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외우기 쉽게 정시가술칼이라고 기억하세요. 정은 정제 탄수화물, 시는 씨앗기름, 간은 가공식품, 술은 술, 칼은 칼로리 과잉입니다. 가장 먼저 정제 탄수화물입니다. 흰 밀가루, 흰 쌀밥, 설탕, 과자, 빵, 면류 같은 것들이에요. 이것들이 왜 위험하냐면요. 혈당을 한꺼번에 확 올려버립니다. 이게 반복되면 인슐린 저항성성이 생기고 그게 만성 염성통이면 염성탕나드 그게 만성. 육종의 신면은 염성탕과가 자와주고곤인가 열을 부는 당입니다. 이것들이 변읍니다. 한꺼번에 확 올려버립니다. 이게 반복되면 인슐린 저항입니다. 제사는데 염성촌인가 호미형 반엿입니다. 이게 반복되면은 인슐린 저항 상식이 맞대. 그건 먼저 거늘 보늘골이 말리게면 저가 반복을 하죠. 이더는 덩성 밤개 단정지 말을 한곡습니다. 이것들이 몸은 정성 이도래거 맙니다. 자, 이게 배서 정제 탄수화물입니다. 흰 밀가 찰수화물. 이것들이 왜 위험하냐면요. 혈당을 반청마늘 염정식품 확 올려버립니다. 이게 반복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그게 만성염증으로 이어져요. 아까 말한 그 방해꾼이요. 거기다 높은 혈당은 콜라겐과 결합해서 근막을 뻣뻣하게 굳혀버립니다. 한 번 붙으면 안 떨어져요. 대안은 간단합니다. 통곡물로 바꾸세요. 현미밥, 귀리, 고구마, 콩류요. 우리 전통 잡곡밥이 얼마나 좋은 음식인지 모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드시던 잡곡밥에 답이 있었어요. 돈 한 푼도 안 못 드리고 잡곡밥에 답이 있었어요. 돈 한 푼 더 안 나고 말머리가 잡곡밥에 답이 있었어요. 만성가 몸을 도와줘 감감내 답이 있었어요. 도난 판정 다돌이가 바는 덜더 화드 바는 게 한복 때문이다. 선의로 세먼 당서가 조는 발에 얹댔는데 우리 자만은 둘물로 바빠서 답이 있었어요. 도난 판정 받오고 영머바지 먹고 만시가. 잠존을 발에 닿으면 보물이고 가문 남dom은 발있습니다. 그고 반정되면 달에 반개여 더감은 다드지지까. 만상은 영늘 보글로 발아버립니다. 현미밥, 귀리, 고구마, 콩유여. 우리 잡곡밥엔 치즈던 잡곡밥에 답이 있었어요. 돈 한 푼 더 안 들이고 쌀만 바꾸면 됩니다. 두 번째는 씨앗 기름입니다. 대두유, 옥수수유, 카놀라유, 포도씨유. 마트에서 가장 많이 파는 기름들이에요. 이 기름들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이미 문제가 생김입니다. 고온 처리하고 화학 용매로 쪄내면서 트랜스 지방과 유해 물질이 생겨요. 게다가 오메가6이 지나치게 많습니다. 이상적인 오메가6 대 오메가3 비율은 4대 1인데 현대인 식단은 16에서 20대 1까지 벌어져 있어요. 씨앗 기름 때문입니다. 올리브유로 바꾸세요. 들기름도 좋습니다. 우리나라 전통 들기름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좋은 기름이에요. 아보카도유나 버터도 괜찮고요. 기름 하나만 바꿔도 몸속 염증이 달라집니다. 세 번째는 가공식품이에요. 편의점 도시락, 라면, 과자, 탄산음료, 패스트푸드, 소시지, 햄. 왜 최악이냐면 아까 말한 나쁜 것들이 전부 들어있어요. 씨앗 기름에 설탕에 첨가물에 보존제. 개별적으로도 해로운 것들이 한꺼번에 합쳐져 있습니다. 국립암센터 강민석 책임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초가공식품을 자주 먹는 그룹은 장내 미생물 다양성이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장이 무너지고 독소가 들어오고 염증이 퍼지고 근육이 녹아요. 악순환의 시작점이에요. 대안은요, 가능하면 직접 요리하시는 게 최고입니다. 비용도 아끼시고 건강도 챙기시고 일석이조예요. 성분표를 읽어보시고 뭔지지 모를 이름이 5개 넘으면 피하세요. 네 번째는 술입니다. 술이 근육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힘들게 운동하고 나서 술 한잔하면 그 운동 효과가 반으로 줄어요. 알코올이 근육 단백질 합성을 직접 막아버리거든요. 장내 미생물도 망가뜨리고 깊은 수면도 방해해서 성장 호르몬 분비까지 떨어뜨립니다. 가능하면 술을 줄이세요. 드신다면 운동하시는 날과 그 전날은 꼭 피하시고요. 우리 세대가 술 없이 못 사는 거 압니다. 끊으라는 게 아니에요. 양을 반으로만 줄여보세요. 그것만으로도 달라집니다. 마지막 5번째는 칼로리 과잉입니다. 근육을 키우려면 많이 먹어야 한다고 알고 계시죠?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어요. 너무 많이 먹으면 오히려 역효과입니다. 칼로리가 과잉되면 지방이 근육 사이사이에 끼어들어요. 근육의 질이 떨어지는 겁니다. 게다가 동화 저항성이 생겨서 같은 운동을 해도 근육이 안 붙는 상태가 돼요. 하루에 200에서 300kcal 정도만 더 드시면 충분합니다. 그 이상은 독이에요. 정시가술칼, 정제탄수화물, 씨앗기름, 가공식품, 술, 칼로리 과잉. 이 5가지를 기억하시고 줄여나가세요. 한꺼번에 다 안 하셔도 됩니다. 이번 주에 하나만 줄여보세요. 다음 주에 또 하나 줄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드디어 근육을 살리는 핵심 영양소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외우기 쉽게 만들었어요. UCD 단물이라고 기억하세요. U는 유산균, C는 비타민 C, D는 비타민 D, 다는 단백질, 물은 물입니다. 첫 번째 유산균부터 시작합니다. 아까 장근육축 말씀드렸죠? 장이 건강해야 근육이 건강해요. 유익한 장내 미생물이 만들어내는 단세 지방산이라는 물질이 있어요. 이게 정말 기막힌 일을 합니다. 근육 합상은 도와주고 분해는 막아줘요. 염증은 확 줄여주고요. 장벽도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일석사조조가 염적도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일석사조조, 장부는 초발주는 막아줍니다. 일석사조, 이젤은 분해는 막아줘요. 염증 든 나면 입원은 막아줘요. 염증은 분해 만들어줍니다. 일석사조조, 근육을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자, 이제 드디어 근육을 축임합니다. UCG 상은 맞붙으면 연 염증은 나로 또 와요 이 삼당부지가 유석, 염정돔든 탐튼하게 만들어줍니다. 염증은 나는 줄이는 더 근육을 축원트림 만들어줍니다. 이제 담종은 담을모지가 씹어 염증이만 두려냅니다. 자문은 공복을 허하세요. 근육을 잘하는 장증이 보도고 줄여주졌어요. 이루구를 주가 UCD 단고 근육을 탐성하면 돼요. 염증은 부대만 더와주고 잠을 끈 살랑이가 발어줍니다. 이젤은 장은 통익을 줄어주입니다. 인정도 지게면 줄이보. 염증은 분해 판탕은입니다. 염증은 곰만이만 막아줘요. 이래 장종은 장정들하면 더 둘어주졌어요. 이버 당간야고고 하시보세요. 담은 종익을 잠바타지가니가 분들에문이다. 이래 장은 종익을 허하세요. 근육을 만들언 근당 많습니다. 유서 장의 토믹을 추만들어 분해는 막아줘요. 염증은 후렴은 단청대 만들었니다. 이제 잠은 동익을 장상 부대는 망이다. 염증은 불령은 추만들어 분해는 막아줘요. 이대를 장은 동익을 총댕는도 둘어주졌어요. 역탕 동익을 허의 단상이다. 이대를 장은 동익을 장상 불에 두졌어요. UCD 당물 분육을 반상입니다니다. 종감이 혀. 장근 여더 유산균 차비돌로 유사는 든 분해는 만이다. 유산균 충가탕은데 유산개 2, 3배가 조믹을 참보 분해는 놈이다. 염증은 분해 만들어줍니다. 염족에 근육을 단박질해였어요. 이대 장근 조믹을 장에 죽이러 분해는 맞아줘요. 육희대 장근 도믹을 장보 분해는 맞아줘요. 염증은 도믹을 잠은도 분해는 맞아줘요. 염증은 분해 만들어줍니다. 육시 장근 조믹을 만들음인다고 불어보지가. 유산근 분해만 도믹을 잠은 두믹을 리 이러 과점이다 유찜망이에요. 잠글 육시지비만 덕육을 리다. 육시 장근 조믹을 장은도 분해는 맞아줘요. 장근 조믹을 장은도 분해는 맞아줘요. 육시 장근 조믹을 장은도 분해는 맞아줘요. 육시 장근 도믹을 장은 분해 만들어줍니다. 장근 육시 지빈만 단물리다. 육시 장근 조믹을 장은 분해 만들어줍니다. 육 장근 도믹을 장은 분해 만들어줍니다. 육치 장근 도믹을 장은 분해 만들어줍니다. 육시 장근 도믹을 장은 분해 만들어줍니다. 육시 장근 도믹을 장은 도매 만들어줍니다. 근유석사균부터 쉬고 줄여나가세요. 한꺼번에 다 안 하셔도 됩니다. 이번 주에 하나만 줄여도 됩니다. 장벽도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일석사조예요.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팀에 따르면 유산균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에서 장벽 강도가 2배 가까이 높아졌습니다. 독소가 들어올 틈이 옥석져진 거예요. 어떻게 챙겨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발효식품입니다.
우리나라 전통 발효식품이 세계 최고예요. 김치는 하루에 작은 종지 한두 개 정도 챙겨다 드세요. 50에서 100g이면 됩니다. 다만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저염 김치로 고르시거나 양을 조절하세요. 된장은 하루에 큰 술 한두 개면 충분해요. 나무 무침이나 쌈장으로 매일 드시기 좋습니다. 요거트는 당분 적은 플레인으로 고르시고 하루에 150에서 200g 정도 드시면 됩니다. 여기서 핵심 포인트 하나 드리겠습니다. 유산균만 먹으면 부족해요. 유산균의 먹이도 함께 드셔야 합니다. 프리바이오틱스라고 하는 식이섬유예요. 양파, 마늘, 바나나, 통곡물 같은 거요. 유산균이 이걸 먹고 더 잘 자랍니다. 김치에 된장에 잡곡밥. 우리 할머니들 밥상이 이미 완벽한 조합이었어요. 두 번째, 비타민 C입니다. 근막의 주성분이 콜라겐인데 이 콜라겐이 만들어지려면 비타민 C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비타민 C 없이는 콜라겐이 불완전하게 만들어져요. 근막이 약해지고 유착이 생기고 뻣뻣해지고 아프게 되는 거예요. 근막을 제대로 재생시키려면 하루에 500에서 1000mg이 필요합니다. 일반 권장량의 5배에서 10배예요. 꽤 많죠? 그래서 음식으로 적극적으로 챙기셔야 해요. 초록색 파프리카가 최고입니다. 100g에 약 162mg이 들어있어요. 레몬의 3배나 되는 양입니다. 파프리카 하나만 잘 드셔도 권장량 초과예요. 브로콜리도 좋은데 데치면 절반으로 줄어드니까 찜으로 드시는 게 낫습니다. 딸기도 좋고요. 여기서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운동하시기 30분에서 60분 전에 비타민 C가 풍부한 음식과 콜라겐이 풍부한 음식을 함께 드시면 콜라겐 합성이 2배로 늘어납니다. 사골국 한 그릇에서 파프리카를 곁들이시면 딱 좋습니다. 사골국 말 나온 김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콜라겐을 만드는데 글리신이라는 아미노산이 가장 중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글리신 농도를 높이면 콜라겐 합성이 225%까지 늘어나요. 글리신이 풍부한 음식이 뭐냐면 뼈 육수예요. 사골국, 곰탕, 설렁탕 같은 거요. 돼지 껍데기, 닭 껍질, 생선 껍질에도 많습니다. 그동안 껍질 버리셨던 분들 이제부터 챙겨 드세요. 집에 있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비싼 보충제 살 필요 없어요. 세 번째,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는 단순한 영양소가 아니에요. 근육 재생과 단백질 합성을 조절하는 핵심 호르몬입니다. 힘과 순발력을 담당하는 근섬유를 선택적으로 늘려주고 근막이 뻣뻣해지는 것도 막아줘요.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의 73에서 80%가 비타민 D 부족이거나 결핍 상태입니다. 10명 중 7명 이상이 비타민 D가 모자란 거예요. 겨울철에는 서울에서 한낮에 1시간 햇빛을 쐬어도 충분한 비타민 D가 안 만들어집니다. 음식으로 적극적으로 챙기시는 게 좋습니다. 고등어가 최고예요. 100g에 약 640 IU가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고등어 구이 한 토막이면 거의 하루치가 해결됩니다. 청어, 정어리도 좋고요. 계란 노른자에도 들어있으니 매일 계란 한두 개는 꼭 챙겨 드세요. 실천하시기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일주일에 2-3번 고등어나 생선을 드시고 매일 계란 한두 개를 챙기세요. 그리고 나토 아시나요? 일본 음식인데 비타민 K2가 풍부해서 비타민 D와 찰떡궁합이에요. 비타민 D가 칼슘을 흡수하면 비타민 K2가 그 칼슘을 뼈에 제대로 넣어줍니다. 나토로 드시면 한 번에 2가지를 챙기실 수 있어요. 네 번째는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은 근육과 콜라겐의 기본 재료예요. 집을 짓는 벽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벽돌이 없으면 집을 못 짓잖아요.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도 안 생기고 근막에 콜라겐 돼서 부족해져요. 얼마나 드셔야 하느냐면요. 최소 체중 1kg당 1.2에서 1.6g이 필요합니다. 체중이 70kg이시면 하루에 84에서 112g의 단백질을 드셔야 해요. 계란 1개가 약 7g이고 닭가슴살 100g이 약 31g이니까 생각보다 많은 양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 드리겠습니다. 한 번에 몰아드시지 마세요. 근육 단백질 합성은 한 번에 받아들일 수 있는 양이 한정돼 있어요. 아침에 60g 먹고 점심 저녁에 안 드시는 것보다 세 끼에 20에서 30g씩 나눠 드시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계란, 닭가슴살, 생선, 소고기, 두부, 콩류 이런 것들로 골고루 챙기시면 됩니다. 특별한 보충제 없이도 식사만으로 충분히 가능해요. 마지막 5번째는 물입니다. 근막의 70에서 75%가 수분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막 안에 있는 히알루론산이 자기 무게의 1000배나 되는 물을 끌어당겨요. 그래서 근막이 촉촉하고 미끄럽게 유지되는 건데 물이 부족하면 히알루론산이 엉겨 붙으면서 근막이 끈끈해지고 붙어버립니다. 이게 뻣뻣함과 통증의 원인이에요. 체중 1kg당 30에서 35ml를 드시면 됩니다. 체중이 70kg이시면 하루에 약 2리터에서 2.5리터예요. 한 번에 많이 드시지 마시고 조금씩 자주 드시는 게 좋습니다. 물만 드시면 안 돼요. 함께 움직여야 해요. 움직임이 근막 안에 수분이 제대로 순환하게 해줍니다. 아무리 물을 많이 드셔도 하루 종일 앉아 계시면 근막에 수분이 안 들어가요. 틈틈이 일어나서 가볍게 스트레칭이라도 해주세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근육을 살리는 5가지 영양소, UCD 단물입니다. 유는 유산균이에요. 김치, 된장, 요거트로 장을 건강하게 만들어주세요. 장이 좋아지면 영양소 흡수가 되고 염증도 줄어듭니다. C는 비타민C예요. 파프리카, 브로콜리로 콜라겐 합성을 도와서 근막을 재생합니다. D는 비타민 D예요. 고등어, 계란으로 근육 재생을 촉진하고 근막이 굳는 걸 막아줍니다. 다는 단백질이에요. 계란, 생선, 두부로 근육과 콜라겐의 재료를 공급합니다. 세 끼에 나눠서 드세요. 물은 물이에요. 하루에 2리터 이상 드시고 틈틈이 움직여서 근막에 수분을 보내주세요. 그리고 피해야 할 5가지 정시가술칼도 기억하시죠? 정제 탄수화물, 씨앗기름, 가공식품, 술, 칼로리 과잉이에요. UCD 단물은 챙기고 정시가술칼은 피하세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모든 걸 한꺼번에 바꾸려고 하시면 금방 지치십니다. 우리 세대가 살아온 방식이 있잖아요. 한 번에 뒤집을 필요 없어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이번 주에는 기름만 올리브유로 바꿔보세요. 다음 주에는 김치나 요거트를 매일 챙겨보시고요. 그 다음 주에는 물을 조금 더 드시고 술을 한 잔 줄여보세요.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큰 차이를 만들어요. 완벽함보다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하루 이틀 빠져도 괜찮아요.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 자식 키우느라 건강은 뒤로 미뤄놨잖아요.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 건강 챙길 때예요. 손주들과 공원에서 뛰어노시려면 뻣뻣한 몸이면 안 되잖아요. 가족여행 가서 힘차게 걸으시려면 근육이 받쳐줘야 해요. 자녀분들께 짐 안 드시려면 지금부터 챙기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내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근육이 안 붙는 진짜 이유는 3가지였습니다. 장 건강, 만성염증, 근막 문제. 피해야 할 음식은 정시가술칼. 챙겨야 할 영양소는 UCD 단물. 이것만 기억하세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가족분들 중에 근육이 안 붙어서 고민이신 분이 계시면 이 영상 공유해 주세요. 우리 모두의 건강을 위해 함께 노력합시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